안녕하십니까. 방산입니다. 오늘은 국가부채 1300조, 매년 이자가 30조, 기업은 도산하고 청년 일자리는 없어지고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거지 국가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난 8월 15일 광복절하고 16일 토요일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1000만 인파가 윤호개인 반 이재명을 외치며 쏟아져 나온 그 어마어마한 저 뒤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광경을 보셨습니까? 이 인파가 전과 달라진 모습은 아시겠지만요. 전에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그야말로 애국심으로 나왔지만은 이제 나온 그 사람들의 주류는요, 어르신이 아니라 청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나와서 이재명의 정권을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030 세대의 특징은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알고 또 누구한테 간섭받지 아니한 자유입니다. 이 청년들은 이념이 아닌 자기들에게 닥칠 앞으로의 그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어르신들이 그렇게 외칠 때에도 청년들은 무심했지만 지금 그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재명은 줄곧 청년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외쳐왔지만은 지금 그 청년들은 그 거짓말의 대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자리는 줄고 집은 사는 건 고사하고 월세는 오르고 돈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최소한의 공정마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은요, 친여 자녀들로 채워지고요. 돈은 빚을 내서 배급처럼 주는 그런 피 같은 세금은 또 북한 같은 데다가 800만 불이 어마어마한 돈을 송금하고 그런 정치적으로만 쓰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외치는 것은 이재명은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 거리로 나선 청년들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2025년 상반기 누적 재정 적자가 약 한 99조 원의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세수는 급감하고요, 지출은 방만합니다.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고요,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은 57%를 넘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붕괴 직전입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나라에 빚이 많던 적자가 계속되던 국민의 환심만 사서 표를 구걸하는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치면 아버지가 빚을 얻어서 겨우겨우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돈은 마음대로 자기가 탕진해서 가정이 망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재명이 경제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것들이요, 노란 봉투법, 상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쉽게 말해서 정당하지 않은 파업이라도 노동자 개인에게 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파업해도 기업이 손해가 나도 세금을 묻지 못하는 반기업적 악법인 거죠. 그렇다면 기업은 노조로 인해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이 나라에서는 기업을 할 수 없다고 다 외국으로 철수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법 개정안은 뭐냐? 이거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의무화하고요. 다중대표 소송제 등 대기업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노조가 결국 경영한다는 그런 악법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자기가 경영하는 그 어떤 안정성이 없게 되고, 신규 투자와 고용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게 되고, 그렇다면 기업은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또 요즘 그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사고라는 것은 항상 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요, 그 사고가 안 날 때서 꼭 사고는 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확대, 그런 그것은요, 사고가 발생하면은 경영진까지 형사처벌하는 악법으로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을 시키고 중소기업을 도산으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악법 반기업 법들은요,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해외로 떠나게 하고, 청년 일자리는 없어지고, 세수는 줄고, 국가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경제는 파탄나고 거지 나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경제학이 바로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과 무슨 씨앗 경제론 같은 무식한 개똥 같은 그런 이론이지요. 대선 때 떠들던 그 호텔 경제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은 이재명의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을 예약하고, 호텔은 그 돈으로 뭐 가구점에 외상값을 갖고, 가구점은 또 치킨을 사고, 치킨집은 문방구에서 물건 사고, 문방구는 호텔에서 빚을 갚아요. 그러면 마지막 여행객은 그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을 환불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이걸 돈 10만 원으로 말이야 경제가 돌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기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호텔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텔이 망하면 그 주변에 관계되는 그 사업체들도 따라서 망하게 되는 거지요. 애초에 돈 10만 원은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외국에서 돈을 빌리거나 국민의 세금으로 일단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업이 돌아가서 그것으로 뭐 월급을 받든지 그걸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호텔에 예약을 하든지 호텔을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돌린다고, 그게 경제론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기꾼의 그 어떤, 듣기 좋은 말이죠. 그래서 소비라는 것은요, 지난번 문재인도 그 사기 구라를 쳤지만은 소주성이라는 거예요. 소비를 해야 성장이 된다는 그런 개똥 같은 철학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소비라는 것은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생산 없이 소비는 물거품이고, 그거는 일종의 빚입니다. 빚은 경제, 미래의 채무로 남는 거죠. 그리고 또 씨앗 경제라는 건 또 뭡니까? 그건 기초생활비, 기초소득, 뭐 씨앗을 비유하는데, 씨앗을 남한테 빌려서 농사를 져서 추수해서 갚으면 된다는 말인데,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빚은 다른데 다 쓰고 폼만 잡는다면은 그 빚을 갚을 수가 있나요? 결국 가정에는 빚만 쌓이고 파산이 되는 겁니다. 씨앗을 빌리면은 그 씨앗을 또 갚아야 되려면 거기에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되는데, 농사가 잘 되면 되는데 그것을 다른 데 쓰고 농사는 태만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뭐 그냥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1년에 이자만
조금씩 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좌파 포퓰리즘의 경제인 거죠. 지금 올해 들어 기업들은 해외 탈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고민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이요, 외국의 생산 기지를 옮기고 동남아로 가고 신규 국내 투자는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의 반기업 정책과 규제 그것 때문입니다. 이제 청년들이 그것을 간파를 한 거지요. 나중에 결국 거지가 되는 나라에서 자기가 살게 되고 북한과 같은 배급받는 그런 자유조차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그들은 이제 슬슬 깨닫게 되고 간파를 한 겁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결국 현금성 표 뇌물이고요. 기본주택은 현실성 없는 건 허무한 쇼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기본 시리즈라는 그런 이름의 포퓰리즘을 포장지에 싸고요. 그 안에 빚, 적자, 반기업, 반시장이라는 독약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1인 독재를 장기 집권만 하면 자기가 산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라 경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나라가 거지가 될수록 북한과 같이 인민을 배급을 통해서 통제하기가 쉽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경제가 좋아져서 배가 부르면 절대 국민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자유만을 누리려고 생각하고 자기의 요구만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은 나라가 거지가 되면 될수록 빚을 내든 대기업을 갖다가 압수를 하든 해서 그것으로서 국민한테 야금야금 배급을 줘서 자기 말을 따르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입니다. 대기업이 망하면 좋다는 거죠. 그것을 국영화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대기업을 운영을 해서 바로 그 돈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배급을 주는 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번에 민생지원금이 무슨 돈을 갖다가 추경을 해서 돈을 나눠주는 그런 것이 다 그것입니다. 이재명의 거짓말에 계속 속을 것이냐, 아니면 이런 진실을 직시해서 바로 잡아서 이재명 정권을 내보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청년들의 몫에 달려 있는 겁니다. 조금 안심은 되는 것은 지난번 8.15 광복절이나 8.16 토요일날 그 청년들이 나와서 그 외치는 걸 보니 이제 정신을 청년들이 찾았구나 하는 데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이재명의 호황된 그런 헛된 경제 이론, 개똥 같은 그런 이론, 청년들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하고 심판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